자, 제가 앞에 6가지의 그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착각하고 계신 소통의 방식, 소통의 생각, 소통의 운영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것들에 대한 해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이 생겼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자영업자 분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둘이 되게 막 붙어 다니고 막 호호호호 하고 다닌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서로 말도 못 붙이게 하는 사이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어떤 이제 그냥 그룹 안에서 또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왜냐면 그런 그룹 안에서 안 보는 거는 그냥 안 보면 사실 그냥 끝인 관계가 돼버리면 그만인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자영업자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다 매출과 직결이 돼요. 그래서 가장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절친. 그건 네 생각이 드고 라고 제가 1번으로 해놓은 것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냐면 투명성, 그 다음에 역차별의 문제를 여기서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사장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하고 되게 오래된 단골이에요. 되게 오래된 단골이 많아요. 근데 어떤 가게를 운영한다는 건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들을 운영한다는 건 되게 오래돼서 뭐라 그러지?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이 돼야 내가 계속 성장을 하고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단골은 아이, 날 잘 이해해 주겠지. 나에 대해서 잘 알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 우리 서로 믿잖아. 그치? 라고 생각을 해서 놓치는 게 첫 번째예요. 이게 뭐냐면 투명성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거 제일 많이 느꼈던 건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그때그때 뭐 라면 하나 먹고 결제하고 라면 하나 먹고 결제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이렇게 적립금이라고 해서 미리 이렇게 돈을 적립해 놓고 거기서 차감되는 이런 시스템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처음에 한 1, 2년은 제가 이렇게 서비스를 받으면 그때그때 뭐 예를 들면 제공되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뭐 쓰는 제품이 다를 수도 있고 서비스가 다를 수도 있고 재료가 다를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처음에는 얼마를 쓰셨고 거기서 뭐 몇 프로 DC가 되셔서 뭐 얼마가 남았고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제가 빼놓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을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저희 믿잖아요. 저희 그런 사람 아닌 거 아시죠? 오래 경험해 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믿죠? 이거예요. 저희 믿죠. 믿죠. 그 사람은 믿지만 뭐는 못 믿어요. 실제 내가 뭘 했는지는 내가 돈을 쓴 사람이니까 확인을 하고 싶은 내 마음은 어디로 갔냐고요. 내 마음은. 근데 보세요. 우리는 절친 이렇게 생각하고 나 믿죠? 하는 사람한테 아니요. 너 못 믿겠는데요? 나 얼마 썼는지 옛날처럼 더하기 빼기 해서 반드시 알려주셔야 되겠는데요? 는 요까지 올라오는 말이고 대놓고는 못해요. 대놓고 한다는 건 뭐예요? 다시는 그 집을 가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근데 아직 내 돈 남아도 있고 또 이게 같은 이제 사실은 지역 안에서는 어디 저기 저 명동이나 무슨 뭐 시내 한복판에 있고 어쩌다가 갔으면 그래도 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동네 상권일 경우에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부딪힐 수도 있고 또 나의 또 아는 사람이 또 이렇게 그 영업점을 이용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냥 말 도는 것도 싫고 하니까 일단 그래 그러면서 나와요. 나와서 집에서 생각해보면 아씨 뭐야 아니 왜냐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깜빡 잊고 뭐 예를 들면은 뭐 5천 원을 빼야 되는데 15,000원을 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직접 하고 나하고 그 사람이 크로스 체킹이 돼야 서로 믿는 사이라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절친 친한 사이 이러면 그냥 뭉개요.
그냥 뭉개고, 나 알지?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이거는 영업점이고 사장이고 고객이고 소비자고 판매원인 거예요. 근데 그냥 아우 너 나 믿잖아로 다 뭉개서 내가 내 권리조차를 찾는 걸 얘기를 하면 아우 뭐 이렇게 따져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내 거 내가 돈 썼는데 따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왠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분위기에서는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래 일단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거기 갔는데 어쩌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러면 그것만 쓰고 거기 가지 말고 내가 새로 뚫어놓은 데 있어. 야, 거기 괜찮아. 그럼 그냥 쑥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다녔던 그 사람은 왜 그 단골이 안 오는지 이유도 몰라. 말도 안 해줬으니 당연히 그냥 섭섭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게 섭섭할 일이 아닌 건데. 그 이유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과 자,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두 가지가 겹치면 그런 현상들이 생기면서 하나하나 단골들이 사라져가는 문제가 생겨요. 자, 두 번째는 역차별도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이 역차별의 근원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마음의 기저 속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왜 예전에 남자들이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막 연애할 때는 뭐 모두 해줘 모두 사줘 뭐 거의 그 문이 돌쇠 마당새처럼 정말 많이 모시듯이 하다가 결혼만 하면 바뀌었어. 그러면 그때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잡은 고기에 먹이 주는 거 봤냐? 이러잖아요. 잡은 고기에 먹이 주는 거 봤냐는 그 고기를 꼴딱하고 잡아 먹을 때 얘기인 거고 계속 그 사람이 필요로 하고 그 존재가 필요로 하면 먹일 줘야죠. 그게 잡아먹을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런 심리적 기저가 있나 봐요. 우리는 이미 이제 새로 사실은 단골을 만드는 새로 친해지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너무 정성을 들여요. 근데 막상 이미 이제 친해지고 잘 알고 그러면 소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새로운 막 고객이든 새로운 사람한테는 막 이런 것도 써보라고 하고 막 정성 들여서 막 이렇게 해주면서 나한테는 딱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거야. 그리고 막 새로 오신 손님이나 이제 손님으로 엮어야 되는 사람은 막 조금만 기다려도 뭐 고객님 뭐 차 한잔 드릴까요? 뭐 늦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뭐 저희가 빨리 이렇게 하는데 이제 좀 익숙해진 단골한테는 좀만 좀 기다려. 오늘 좀 사람이 많네? 그럼 나는 내 기다림, 내 시간은 아깝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빈정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 자식 간에도 빈정이 상하면 안 볼 수도 있는 판에 그 단골 뭐 그 관계가 뭐 그리 깊은 관계라고 이 사람이 거기에 충성을 다하겠어요. 그 예전처럼 거기밖에 없어. 그러면 충성할 수도 있겠죠. 마지못해. 근데 지금은 사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더 많을 정도로 많아요. 굳이 거기가 아니어도 돼요. 그리고 뭐 혈서로 뭐 약속한 사이도 아니고 뭐 약속도 다 파기되는 세상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역차별 때문에 단골의 마음이 상해서 기껏 그렇게 만들어 오는 걸 다 놓치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 굉장히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본인들은 자기네들이 뭐 때문에 단골을 놓쳤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뒤에 4번 때문에. 자, 두 번째. 요즘 들어서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물론 이제 사장님들이 어떤 상가를 계약해서 자기가 사업자를 냈고 거기에는 이제 그 사람이 주인인 건 맞죠. 그 공간은 본인 건 맞아요. 예, 그런데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공간은 내 공간. 왜? 내가 돈 주고 얻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를 하고 뭐 집기를 구하고 이거 괜찮아요. 그것까지는 상관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공간을 운영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것들에 대한 누군가가 교육을 아무도 안 시켜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저도 이제 저희 공간을, 저희 둥지를 여기 이제 건물주 분하고 이제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아예 그런 것들이 다 명시가 돼 있어요. 뭐냐면 이 공간은 네가 쓰지만 너 혼자 쓰는 공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함께 쓰는 어떤 공간이에요?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에는 뭐가 있어요? 다중의 성향, 다중의 기호, 다중의 니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특정한 한쪽으로 몰면 다른 쪽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기본으로 만들어 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본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거 제일 많이 제가 느끼는 건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동물 알레르기는 없는데 동물을 안 좋아해요. 움직이는 게 이렇게 있으면 좀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뭐 강아지든 고양이든 뭐 비둘기든 하여튼 뭐 하여튼 이렇게 파다닥 이렇게 움직이고 다니는 것들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제가. 근데 요즘에 가끔 보면 가게들에 자기네 집에서 키우는 뭐 반려묘든 반려견이든 막 갖다 놔요. 뭐 자기네 가게에서 내 새끼 같은데 이쁜 거 집에다 혼자 두면 불안해서 갖다 놓는 거? 아, 그거요. 뭐 그래요. 좋아요. 다 좋다고 치자고요. 근데 거기에 자,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손님들이 와서 돈 쓰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잖아요. 제가 봤을 땐 그걸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내 반려견 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여기에 오는 손님은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 강아지를 싫어하는 사람,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 각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은 고양이를 다 좋아할 것 같죠. 안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강아지는 좋아하는데 고양이는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고양이는 좋아하는데 강아지 털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뭐 가지각색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강아지를 좋아하거나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공간 안에 들어가면은요, 그 사람들은 막 반응을 해요. 어머, 너무 예쁘다. 귀여워. 막 난리를 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아요. 저는 한번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번 어디 서비스를 받으러 갔는데, 제가 이제 한참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5시까지 이걸 끝내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빨리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겠죠. 늦지 않아야 되니까. 저는 또 약속 시간 늦는 걸 또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간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던 동네 주민이 이제 강아지를 끌고 왔어요. 강아지를 되게 좋아해, 그 사람이. 그랬더니 걔가 이제 들어오니까 왔어. 뭐 이름이 예삐면 예삐 왔어. 그러면서 뭐 물고 빨고 난리 났어. 그럼 뭐 걔 뭐 물도 주고 뭐 끌어안고 뭐 또 둘이서도 막 그 강아지 얘기를 하면서 뭐 수다를 떠는 거예요. 아, 나는 우두커니 거기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그러다가 한참 지나다가 제가 보다가 화가 나서 저 근데 이렇게 하면 5시까지 끝날 수 있어요? 그러고 아주 좀 불쾌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제서야 예삐야 나 손님 저거 마저 해드려야 되니까 다음에 보자 그러더니 이제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안 했으면 아마 뭐 더 거기서 수다를 떨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뭐 좋아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방해를 받잖아. 그리고 그것들은 다 비용에 포함돼 있어요. 그 손님은 그 비용까지 다 생각해서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강아지 끌어안고 뽀뽀하고 물고 빨고 하는데 5분 10분을 소요한다? 그래서 내가 그 시간만큼 손해를 본다?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집은 식당인데 고양이가 있더래요. 근데 이분은 동물을 좋아하세요. 근데 유독히 고양이만 무서워하세요. 그럴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고양이는 이렇게 슉슉 왜 이렇게 공중 이렇게 막 이렇게 돌잖아요. 걔네들은 위로도 막 확 건너고. 그러니까 저쪽 테이블에 있다가 내 테이블로 확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옆에 그렇게 뭐 짐 같은 걸 놓는데 위에 앉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막 이렇게 섬뜩하기도 하고 얘가 어디로 튈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고양이는 사실은 막 핥히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 와서
있으니까 밥을 먹긴 먹는데 얘가 안 가는 거야. 그러면 좀 이제 저 같은데 저도 사실은 말은 잘 못해요. 근데 저는 이제 워낙 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니까 저 같으면 이제 사장님 죄송한데 저 이 고양이 때문에 식사를 편하게 못하는데 얘 좀 어때 데리고 가달라고 나는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성격이 그런 말을 또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막 이제 빨리빨리 이제 밥 먹고 이제 나오면서 다시는 거길 안 간다고 하면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있잖아요. 거기 이래 해요. 그럼 내가 가겠어요? 안 가지?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만약에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제가 이제 자영업자 사장님들이랑 좀 되게 친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저한테 그런 것들을 호소해요. 예전에는 장사가 잘 됐는데 다른 데 이렇게 보면은 여전히 장사가 잘 되는데 우리 집만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달라진 게 뭐 음식 맛도 똑같고 직접 하시니까. 근데 이런 디테일한 요소들을 자꾸 모르세요. 근데 그거를 어디다가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본다고 해서 제대로 답을 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공간은 내 공간이지만 이 공간은 다중의 기호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쓰는 다중 이용 시설이라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손님들의 기호에 따라서 갈린다는 거. 아예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태원 같은 데 가보면 뭐 애완동물들이랑 이렇게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싫으신 분들은 안 가도 되고 그런 것들이 좋은 사람은 가면 되잖아요. 근데 모르고 갔는데 한참 있다가 뭐 훅 들어와. 그럼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아니 중간에 나갈 수도 없잖아. 다음에 안 가는 건 둘째 문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차라리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하겠다 그러면 명시를 하시던가.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나 좋아서 이렇게 했는데 왜 손님이 없지? 한번 되짚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세 번째는 이신전심 직원. 가족같이 대했더니 위아래도 없는 무질서가 되더라 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누구랑 관계를 맺을 때 많이 특히나 이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이제 혼자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손님을 대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또 이제 직원을 안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직원을 쓰면 직원을 쓰는 대로의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교육받을 때는 막 직원한테 갑질하고 막 그렇게 횡포를 부리는 사장님들도 예전에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교육을 받거나 하면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짚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직원을 가족같이 생각하라. 내 가족이다 라고 생각을 하라는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진짜 직원에 대해서 함부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좋은 의도로 직원을 가족같이 생각해서 대했는데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족같이 대해라. 직원은 가족이다. 라고 했을 때는 뭘 말하고 싶었던 거냐면 소중하다. 그 다음에 귀한 존재고 아껴라.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은 어때요? 어디서 뭐 막 이렇게 삼겹살 막 되게 맛있는 집 있으면 아우 이거 다음에 우리 애 한번 데리고 와서 먹이고 싶다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직원을 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기본의 어떤 목적? 취지는 이게 참 설명이 애매하다 보니까 가족같이 대하라고 했더니 그냥 정말 가족처럼 그냥 대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예요? 귀함 그것도 물론 이제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것만 있으니까 난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맛있는 거 있으면 뭐 사다가도 먹이고 아이스크림 있으면 내 것만 사오겠어요? 직원들 먹으라고 그런 것도 주고 뭐 좀 아프다 그러면 쉬라고 하고 덥다 그러면은 뭐 아유 그럼 좀 뭐 에어컨 켜 뭐 이렇게 하고 내 딴에는 정말 우리 가족을 돌보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러면 결과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뭐 그러잖아요 막 이러고 막 말대꾸를 해. 근데 이걸 말대꾸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기준 없이 풀어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딴에는 이제 직원이고, 네, 저한테는 이제 소중한 대상이다 보니까 너무 처음부터 그냥 잘해줬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래도 고용인이고 저는 고용주고 그 사람은 고용인인 기본적인 질서 자체를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갑질을 할 위치는 아니지만 저는 그 사람한테 월급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월급을 주는 사람의 자세와 월급을 받는 사람의 그 가치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입장이라는 게 있고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다 무질서하게 넘어가요. 그래서 어떤 조직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어떤 조직이든 뭐가 필요하냐면 최소한의 매뉴얼과 체계와 질서와 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아파서 결근을 해야 될 때는 이렇게 이런 루트로 연락을 해와라.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손님하고 문제가 생겼거나 내 감정에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다 끝나고 따로 사장님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하고 말을 해라. 최소한의 그런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손님이 여기 앞에 있는데도 그냥 막 얘기를 해요. 막 얘기를. 여기는 둘의 관계가 불편하다고 해서 둘의 관계를 해결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누가 먼저인 거예요. 이 공간은. 돈을 내고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아니 하물며 집에서도 아이 앞에서는 싸우지 마라 이런 기본적인 매뉴얼이라고 하면 매뉴얼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거가 너무 안타까워요. 기본적인 식당이야. 음식은 맛있어요. 저는 그 음식이 좋아서 자주 갔어요. 어느 순간부터 안 가게 됐어요. 왜냐면 전혀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직원도 마찬가지고 그냥 아무 개념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보세요. 자 사장님 여기 땡땡 소주 한 병만 더 주세요 라고 했으면 뭘 해야 돼요? 네 하고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대답은 무슨 의미예요? 너가 요구하는 거 나 받아들였어를 알려주는 신호예요. 대답이 없어요. 사장님 저 여기 소주 한 병 더 주세요. 그래 대답이 없어 직원이. 그러고는 어디 쑥 사라졌다가 소주 한 병을 들고 와서 테이블에 이렇게 놔요. 아니 이 직원은 뭐냐면 너가 소주 달라 그랬잖아. 나 소주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심리라는 것에서 가장 착각하고 왜곡되게 알고 있는 소통의 기술이 뭐냐면요. 사람들은 그 행위 자체나 팩트에 감정이 상하지 않아요. 일단 내가 사람을 불렀어. 우리 카톡이나 문자 보냈는데 씹으면 그것도 기분 나빠하잖아요. 근데 그거야 바빠서 못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일단 불쾌해. 그게 사람인데 여기는 내가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겠다고 들어왔는데 얘기를 했는데 저게 들렸다는 거야 안 들렸다는 거야 감지도 못하는 조금 있다 와갖고 여기 틱 놓고 가요. 그럼 나는 소주를 요구했으니까 소주를 받았으면 기분이 안 나빠야 되는데 난 기분이 나쁘단 말이야. 왜? 걔는 기본적으로 나한테 해야 될 서비스 마인드가 없다라는 게 인식이 되면서 굉장히 불쾌한 감정이 올라와요. 그럼 그걸 누가 잡아줘야 돼요? 관리를 하는 관리자나 사장이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손님은 부르면 대답을 하고 두 손으로 공손히 갖다 주고 이거를 해야지 너 뭐 하는 거냐? 근데 사장도 몰라. 사장이 모르니까 교육을 당연히 못 시키겠죠. 사장도 개판, 직원도 개판. 거기 가서 이건 제가 예를 든 건데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작동되는 것이 손님이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를 두 번 다시 방문을 하고 싶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직원 교육 잘해주고 가족 같은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도 양육과 훈육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양육과 훈육, 교육이 빠진 마음만 있는 것. 그 다음에 가끔 사장님들은 뭔가를 막 교육을 시켰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그건 교육이 아니야. 그냥 자기 짜증이야.
자기가 그 상황을 보고 열받으니까 막 흔한 말로 지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 입장에서는 그 혼남으로서 뭘 얻어야 되냐면 다음에 이런 상황이 생길 때는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걸 배워야 다음에 개선이 돼서 그런 일이 안 생기고 손님이 계속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그 지랄 때문에 그냥 불쾌하고 기분 나쁜 거야. 그럼 뭐 며칠 있다가 그냥 저 그만두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새 직원이 와. 그럼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돼. 그 가게는 잘 될 수가 없는 거죠.